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잘 지내셨죠? 오늘의 대화 수업에서 또 만났네요. 지난 수업에 우리는 가족의 변화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가족의 형태의 변화가 생기게 된 이유를 이제 표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 수업에서는 한국의 의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혹시 의례에 대해 잘 아시나요? 의례는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과 같은 이런 의식 등을 말하는 거죠. 저는 사실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 여기에 학문이 참 많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몰랐던 지식들을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아래 그림들을 볼게요. 이 그림들은 어떤 의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첫 번째 그림은 돌잔치네요. 어린애들의 첫 번째 생일 잔치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회갑연이네요. 61살 생일을 맞이하는 거죠? 자, 다음은 한국 전통 혼례예요. 직접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신기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전통 장례식이에요. 모두 하얀색 옷을 입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제사를 지내는 모습 같네요. 자, 이 그림들은 다 우리 생활 속의 의례들이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의 표를 볼게요. 최근 가본 장례식장에 관한 조사예요. 2001년에는 집이나 영안실에서 주로 장례식을 치르던 것이 2007년에는 집보다는 병원 영안실을 많이 이용하고 또 절이나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네요. 그리고 여전히 성당에서 장례식을 치르는가 하면 또 기타 장소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아낼 수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눈에 보아낼 수 있는 점은 2001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2007년에는 전문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네, 현재도 장례식은 전문 장례식장에서 다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많이 편하긴 편하대요. 자, 이렇게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의례 중에서 장례식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어휘가 있는지 어휘부터 볼게요.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상, 장지, 빡빡하다, 생전, 조문객, 초상을 치르다, 절차, 조의를 표하다, 빈소, 묵념, 고인, 명복을 빌다. 자, 그럼 이런 어휘들이 문장 속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같이 볼게요. 문상, 吊唁的意思。它的动词形式是 문상하다。在原文当中，它体现为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문상을 다녀왔죠. 자, 예문을 볼게요. 문상하러 갈 때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어야 해요. 去吊唁的时候要穿黑色的正装。 자, 다음 볼게요. 장지, 말장디的意思。 예문 볼게요. 저는 우리 조상들의 장지가 어디인지 몰라요. 我不知道我们祖先的埋葬地在哪儿。 자, 다음 보겠습니다. 빡빡하다, 硬, 生硬, 紧, 紧张的意思。 예문 볼게요. 오늘 저녁의 밥이 유난히 빡빡하다. 今天晚上的饭特别生硬。 자, 다음 예문 볼게요. 요즘같이 살기 힘든 세월에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 굴다, 弄, 惹, 纠缠的意思。 빡빡하게 굴다 就是紧紧的纠缠，很纠缠的意思。在这里我们也可以理解为苛刻的意思。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像最近一样活着累的时候，就不要太苛刻了。在原文当中体现为마음 같아선 밤을 새우고 장지까지 따라가고 싶었지만 워낙 요즘 연구소 일정이 빡빡해서요. 생전, 生前的意思。在原文当中它体现为 생전에 저에게도 퍽 잘해주시던 분이셔서요. 예문 보겠습니다. 장례식 때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걸 보니 그분의 생전 성품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발길이 끊이지 않다, 来往不断的意思。看到葬礼的时候吊客不断，就可以了解到那位生前的品性。자, 다음 조문객, 吊客的意思。초상을 치르다, 办丧事的意思。在原文当中体现为 조문객이 많으면 가족들이 초상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예문 보겠습니다. 유가족들은 너무 상심한 나머지 초상을 치를 힘조차 없었다. 니은, 은, 나머지 前句内容是招致后句结果的原因，后面长接不好的结果。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死者家属由于过度伤心，连办丧事的力气都没有了。다음 보겠습니다. 절차, 程序的意思。在原文当中它体现为 요즘엔 모든 장례 절차를 장례식장에서 다 맡아 해주어서 그나마 수월해 보였어요. 예문 볼게요. 상세한 절차는 공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详细的程序请参考公告。 다음 예문 볼게요. 절차대로 해 주십시오. 请按照程序来做。 다음 보겠습니다. 조의를 표하다, 表示吊唁的意思。在原文当中它体现为 가족들에게 어떻게 조의를 표해야 하는지. 예문 볼게요. 조의를 표할 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해야 한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表示吊唁的时候应该说祈求逝者冥福。 다음 단어 볼게요. 빈소, 灵堂的意思。 예문 볼게요. 우리는 추석 때에 조상의 빈소를 찾아서 인사를 드렸다. 我们在中秋的时候拜访了祖先们的灵堂，并且给他们拜了礼。 네, 다음 보겠습니다. 묵념, 默哀的意思。 예문 볼게요. 그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묵념을 했다. 他们手上拿着烛火进行了默哀。在原文当中体现为 빈소에 들어가서 절하거나 묵념을 한 후에. 네, 다음 단어 볼게요. 고인, 逝者的意思。 예문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那个人已经去世了。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인의 요지를 받들어 학교를 지었다. 我们遵照逝者的遗志建了学校。 자, 다음 보겠습니다. 명복을 빌다, 祈冥福的意思。 예문 볼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敬其冥福。在原文当中体现为 옆에 서 있는 유족들에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제 어휘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단어들이 어떤 본문 내용을 구성하였는지 같이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잘 들으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영수 씨는 왜 검은색 정장을 입었을까요? 두 번째,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러면 본문을 먼저 잘 들어보세요. 검은색 정장을 입었네요. 어디 다녀오는 길이에요? 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문상을 다녀왔죠. 마음 같아선 밤을 새고 장지까지 따라가고 싶었지만 워낙 요즘 연구소 일정이 빡빡해서요.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이 보통인가요?
아니, 뭐 꼭 그럴 것까지는 없겠지만 생전에 저에게도 퍽 잘해주시던 분이셔서요. 근데 조문객이 정말 많더라고요. 조문객이 많으면 가족들이 초상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엔 모든 장례 절차를 장례식장에서 다 맡아 해주어서 그나마 수월해 보였어요. 전통적인 장례식과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겠군요. 그건 그렇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 가족들에게 어떻게 조의를 표해야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빈소에 들어가서 절하거나 묵념만 한 후에 옆에 서 있는 유족들에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인사만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은 답을 다 찾으셨나요? 첫 번째, 영수 씨는 왜 검은색 정장을 입었을까요? 다 찾으셨죠? 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다녀왔기 때문이죠. 다음 두 번째,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본문에서와 같이 먼저 문상을 가야겠죠? 그리고 만약 시간이 된다면 친구와 같이 장지까지 따라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네요. 어디 다녀오는 길이에요? 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문상을 다녀왔지요. 마음 같아선 밤을 새우고 장지까지 따라가고 싶었지만 워낙 요즘 연구소 일정이 빡빡해서요.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이 보통인가요? 아니, 뭐 꼭 그럴 것까지는 없겠지만 생전에 저에게도 퍽 잘해주시던 분이셔서요. 근데 조문객이 정말 많더라고요. 조문객이 많으면 가족들이 초상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엔 모든 장례 절차를 장례식장에서 다 맡아 해주어서 그나마 수월해 보였어요. 전통적인 장례식과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겠군요. 그건 그렇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 가족들에게 어떻게 조의를 표해야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빈소에 들어가서 절하거나 묵념을 한 후에 옆에 서 있는 유족들에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인사만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네요. 어디 다녀오는 길이에요? 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문상을 다녀왔죠. 마음 같아선 밤을 새우고 장지까지 따라가고 싶었지만 워낙 요즘 연구소 일정이 빡빡해서요.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이 보통인가요? 자, 여기에서 마음 같아선에서 같아서는 지금의 마음이나 형편에 따르자면의 뜻으로 쓰여요. 那么마음 같아선 就是按本心的意思，但是后句常常是不能完成某事的情况。 예문 볼게요. 마음 같아선 그 사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꿈을 찾으러 떠나는 사람을 잡을 수가 없었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按本心的话，想跟那个人说不要走，但没能抓住一个追寻梦想的人。 이 문법은 문법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워낙, 非常原本的意思 일정이 빡빡하다, 日程很紧的意思 보통이다, 一般的意思那这段话在讲述什么样的内容呢？我们来看一下它的中文大意。首先，詹姆斯说道：“穿了黑色正装啊，是去过哪里吗？”英秀回答：“是的，听到朋友父亲去世的消息，去了一趟吊唁。按本心想熬夜跟去埋葬地，但因为最近研究所的日程很紧，所以就没跟去。”詹姆斯又问道：“朋友父母去世的话，一般跟着去埋葬地吗？”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아니, 뭐 꼭 그럴 것까지는 없겠지만 생전에 저에게도 퍽 잘해주시던 분이셔서요. 근데 조문객이 정말 많더라고요. 조문객이 많으면 가족들이 초상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엔 모든 장례 절차를 장례식장에서 다 맡아 해주어서 그나마 수월해 보였어요. 자, 여기에서 리을을 것까지는 없겠지만은 앞 내용의 최고의 상황을 말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시켜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문 볼게요. 이 추운 날씨에 치마를 입을 것까지는 없겠지만 정장은 입어야 될 것 같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这么冷的天，虽然没有穿裙子的必要，但是貌似正装还是得穿。 자, 이 문법도 문법 수업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퍽, 颇为,甚为的意思。 그나마, 还算。 수월하다, 容易,轻而易举的意思。 那这段话在讲述什么样的内容呢？我们来看一下它的中文大意。英秀说道：“不是的，虽然没有那个必要，但是因为他是生前颇为照顾我的人。但是吊客真的很多啊。”詹姆斯说道：“吊客多的话，家人办丧事应该很累吧？”英秀说道：“最近所有的葬礼程序都由殡仪馆负责做，所以看过去还算轻松些。”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장례식과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겠군요. 그건 그렇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 가족들에게 어떻게 조의를 표해야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빈소에 들어가서 절하거나 묵념을 한 후에 옆에 서 있는 유족들에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인사만 하셔도 됩니다. 달랐겠군요. 中过去式加 get 是表示对过去情况的推测。 그건 그렇고 字面意思是那个就那样吧。通常在提出其他话题时使用这个表达来过渡，所以我们也可以理解为顺便问一下。那这段话在讲述什么样的内容呢？我们来看一下它的中文大意。詹姆斯说道：“和传统的葬礼氛围多少有不同吧。顺便问一下，挺好奇去葬礼的时候怎么向家人表示吊唁，应该怎么做呢？”英秀回答道：“进入灵堂之后，鞠躬或者默哀，然后向站在旁边的死者家属说敬其冥福，也可以什么都不说，施个礼。” 자, 이제 본문 내용을 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본문에 관한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1번. 위 대화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답이 뭐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장례식장에 가서 조의를 표하는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2번 문상이에요. 선택항 1번 보시면 조문객이 많다고 하긴 했지만 조문객을 말하는 내용은 아니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이에요. 선택항 3번 보시면 본문에서 영수 씨는 마음 같아선 밤을 새우고 장지까지 따라가고 싶었지만 라고 한마디만 했을 뿐이지 다른 장지에 관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답입니다. 자, 4번 보시면 영수 씨의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친구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다음 연습 문제 2번 볼게요. 빈소에 가서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본문을 읽으면서 찾으셨나요? 네, 바로 본문에 있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이제 장례식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아시겠죠? 네, 그럼 3번 볼게요. 위 대화를 보기와 같이 이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보기 보겠습니다. 그냥 인사만 해도 된다고요? 네, 슬픈 일을 당하신 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말하거나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가족들은 그런 슬픈 상황에서 사실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잘 안 되잖아요. 와주신 자체가 아마 큰 위로가 아닐까 싶네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대화 수업에서는 장례식에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예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장례식에 문상을 갈 때는 어떤 차림으로 가야 된다고요? 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 조의를 표할 때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혹은 인사만 드리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도 되죠? 자, 다음 수업에는 한국의 의례의 다른 내용들을 공부할 건데요. 오늘 장례식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대화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